같은 경우, 기토 운세 같은 경우, 기토 이렇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기토라는 것은 비견이에요. 나랑 같은 동질의 기질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자체가 다 이렇게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견 운세가 오면 다 내만 같거는 생각하고 마음 자체가 편안하고 안도돼요. 되게 비견 운세. 그래서 비견 운세 같은 경우에 가족과 가장 먼저는 가족과 유대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비견은 가족과 유대할 일이에요. 절친. 그리고 되게 동기 동창 30년지기 친구들 만나기 10년지기 친구들 만나기 이런 것들이 되게 비견은. 또 앞으로 오래갈 인연 만나기 비견 운세. 그래서 비견 운세 같은 경우에 대개 비견 운세에서 이렇게 팔자에서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은 비견 운세에서 팔자에 살펴야 하는 것은 관이에요. 관이 있으면 네 편, 내 편을 갖다 가리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갖다 취용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좀 거리를 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칼자루가 내 중심으로 사람을 갖다 조절한 게 아니라 대개 비견운에 그냥 이렇게 가족과의 유대 정도나 친구 동창룸에 해온 일이란 뜻이야. 되게 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이렇게 가족 관계라든가 동창모임 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관이 있는 거. 관이 없으면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되게 공 세울 일은 관이 있는 사람. 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원령이 아닌 지지에만 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나름대로 공세울이 있을 수 있나요? 천간을 만약에 통변을 갖다 천간에 있는 걸 확실히 하게 되면 네. 지지에 관이 있는 것 자체를 갖다 통변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여건에 놓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공세우는 것까지는 아니야. 내가 가려낼 능력은 없다고 보는 그렇지. 게 맞죠? 가려낼 능력은 없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서 선별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기가 선별되는 입장인 거.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 자체의 비견 같은 경우는 대개 비견 자체가 이렇게 편관에 있는데 비견은 면제될 일, 해제될 일이야. 면책될 일. 되게 이렇게 감면될 일. 선생님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보실래요? 편관이 있는 팔자가 비견운까지 뭐든지 버티는 게 있어. 편관이 있는 팔자가 기토가 편관이 있는 사주가 기토운까지 비견운까지 왔잖아. 면제될 일이야. 되게 있잖아요. 의료보험 10년 동안 안 내면 해제될 일이 면제될 일이 10년 안 내면 해제될 일이야. 참, 난 그런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여튼 대개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든 세금 같은 경우 끝까지 버텨서 안 내기. 그래서 해제될 일 맞는 것은 비견겁제까지 버티기. 그럼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드릴게. 우리 정 선생님 같은 시의 정화가 있죠. 신금이 있죠. 그러면 지금 세금 내는 거 2년만 버티면 신축년에 면제될 일이요. 버텨보시죠. 안 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내지 마시고 버텨보라고. 근데 버틴다는 뜻이요. 그 버티는 기간 동안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편관이 있다는 얘기는 독촉장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뜻이요. 그리고 독촉장이 매달 온다고 정직하게. 그런 걸 갖다가 쌩깔 수 있는 능력은 비견겁제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제 가서 면제되느냐? 비견운에. 선생님들 2년치 가면 좀 봤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돼가지고요. 선생님들 편관이 없네. 편관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 선생님은 편관이 지지해 있는 거는 그런 독촉장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질 않아. 여기 편관이 다들 없죠?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아. 네? 벌렁벌렁해서 그거만 보고 벌렁벌렁해서 안 되죠? 재성이 있는데 비견은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재성이 있는데 비견이 오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네. 비견운이고 기토일간인데 재성이 있는데 비견운이 왔어.
사촌 조카가 같이 묵기를 청해서 같이 살자고 온 게. 어이구 땡큐. 난 엄청 좋더라고. 비견이 왔네요. 저도 사촌 조카가 잠깐 우리 집에 왔거든요. 근데 비견은 아니니까 가겠네요. 이렇게 재성운에 팔자에 재성이 있고 비견운에 오게 되면 가족이 논다는 뜻이야. 그 조카들하고 일치거려. 일찍달에 아. 왔네. 조카들 잠깐 이렇게 왔다. 근데 저는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 그런 뜻이요. 그러면 저기 나이 70대 돼서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되면 딸내미 이혼하고 지들어오기 이런 얘기 왕창 돼서 없는 거잖아요. 저기 그 비견운이 오고 인성이 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그래요? 비견운이었는데 인성이 왔다는 인성이 왕한 거? 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족과 같이 즐기는 것, 친구 동료. 그냥 인성이 왕한 자체가 있을 때 비견운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인성이 왕한 데의 비견은 되게 모임, 단체 이런 활동하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인성이라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이 비견운에 왔으니까 그런 모임 단체 활동하기,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갔다 이렇게 해석하겠어요. 인성에 대한 통변을. 자 이렇게 통변하고 이제 겁재운 같은 경우는 이제 무토가 되게 이제 겁재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왔으면 되게 겁재라는 것도 똑같이 이제 겁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겁재라는 것은 대변에 선생님들이 겁재라는 것을 되게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겁재를. 근데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통변할 필요는 없고 겁재라는 것은 그냥 나하고 다른 동질의 삶 자체를 사는 전혀 이타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부류지 뭐 아까 비견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겁재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국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겁재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재성이 팔자에 있는 사람이 겁재운에 오게 되면 진짜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정말 타인을 집에 모시기, 타인이 집에 찾아올 일이에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겁재를 갖다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오신 건데 기유, 기사, 무심이에요. 연월의 겁재예요. 연월의 겁재예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어디 가시게 되면 나하고는 전혀 생활에 대한 향방이 상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주변 사람들은 신기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겁재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가 시의 계시를 무신의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겁재가 와서 쟁제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갖다 이렇게 하는 거에 영역에 많이 이렇게 선생님도 관여를 했고 상대방도 내 일에 많이 관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이 있을 때 겁재가 왔을 때 같은 경우는 지나는 과객이 하루 묵기를 청한다고 통변을 갖다 많이 하는 거야. 지나는 과객이 하루 묵기를 청할 거라고. 객식구가 많아요. 객식구. 조카도 많이 몇 년 있고 객식구가 그냥 조카 같은 경우는 식구인데 여선생님 같은 이런 발자는 이렇게 조카가 친구까지 있고 떨거지까지 들 거야. 선생님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 겁재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저도 겁재 어릴 때 때문에 겁재 때문에 오빠 친구의 딸거지까지 다 집에 데려와서 재우고 그랬어요. 이게 객식구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관계하고 소통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겁재운이죠. 그래서 겁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은 쟁제하는 겁재운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겁재운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객식구가 하루 묵기를 청해서 잠깐 한 끼 밥 정도 주면 가시는 그런 정도의 쟁제지 큰 것을 갖고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겁재운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성이 겁재가 있을 때 재성이 있는 쟁제는 객식구가 왔으니까 우리 집에 돈을 갖다가 그냥 책상에다가 그냥 문갑에다 올려놨던 거를 다만 서랍장에다 집어넣는 정도다. 돈을 더 꽁꽁 숨겨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더 단절시킨다. 돈을 절대 주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되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겁재 플러스 이렇게 겁재가 들어와서 되게 겁재가 들어와서 팔자 원국에 이렇게 정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내가 견인당하기. 내 내 차가 견인당하는 운세 딱 보면 겁재 플러스 정관이 있어. 견인당하는 운세예요. 그게 문제예요. 겁재 오네요. 아니, 겁재 운에 네. 견인당하는 운세예요. 그러면 견인당해서 내 차 갖고 가는 게 내가 뭐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적법이지. 나는 차 훔쳐간 도둑이지. 이게 겁재 플러스 관이에요. 그게 뭐 큰 운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데 그 뜻이야. 되게 기쁜 것은 되게 이렇게 식상이 있는 팔자가 겁재운이 왔을 때는 아주 해피. 되게 특히나 식신이 있는 팔자. 식신이 있는 팔자가 겁재운에는 스폰서 왔다는 뜻이요. 나한테. 그 기쁘다 구준이 구주 오셨네요. 그거는. 식신 있나요? 식신 있는 팔자가 겁재운에 오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스폰서 오기야. 그럼 구주를 맞으러 좀 밖으로 다녀야겠네요. 우리 지금 그거죠. 우리 저기 영어도 그렇고 우리 저기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금이라는 자체가 식신이 팔자에 있어요. 이런 팔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경신, 신유 이렇게 경자 신축에서 겁재운이 오잖아. 이건 저기 나한테 스폰해 줄 사람이 온 거야. 내 능력을 믿고 내 능력한테 투자해 줄 사람이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있는지를 보는 거지. 식신상관 두 개 다 얘기할 때 식신상관을 갖다가 그냥 따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 스카우트 제의하기, 제의받기, 투자받기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의 겁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스카우트 제의. 스카우트. 네, 상관의 겁재.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 내년에 좋은 운세예요. 겁재운에 좋은 운세예요. 스카우트 제의 받는 운세. 선생님 상관 운세가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에 대한 제의 들어오기, 같이 일하잖아요. 그런 제의 들어올 거라고 봐요. 식신은 스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식신은 겁재 입장에서 상관을 갖다 될 때 나한테 투자를 해요. 근데 내가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벌써 비견 플러스 상관이 있는 팔자가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투자자고 그는 투자를 갖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냐면 지분 투자하기 반대로다. 지분 투자할 사람 근황상관, 지분 투자 받을 사람 근황식신. 이 차이야. 아유, 자식 살림내줘야 되는 거 아니요? 선생님 제일 좀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근황상관 운세 그러니까 근황상관이 비견운세 같은 경우 비견겁재운에 딱 오면 자식 결혼시키기, 출가시키기, 산살림 떼주기